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잊혀진 단체, 잊힌 단체, 다나케를 아시나요?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다나케는 사실 지금 역사를 그럴 정도로 아직 굉장히 잊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나케를 아는 것이 환단고기 위서론에도 우리가 큰 어떤 근거 자료로서, 근거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나케 독립운동가들 1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명단이 있습니다. 다나케 회원들이. 그런 분들의 어떤 독립운동, 항일항쟁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다나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이 이문영, 오른쪽이 장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립 선생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립의 개연수 날조기 이런 것들을 장신이 쓰고 있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문영은 이유립은 왜 환단고기 편찬자로 개연수를 내세웠을까라고 하면서 장신 박사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럼 장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유립은 다나케를 조작했다. 다나케를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립은 대종교를 나와 태백교를 개창하면서 교리와 역사를 만들었다. 단다나케의 전신으로 다나케를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설정이라는 말 아시죠? 뭔가 기획하고 설정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기 이제 단다나케를 만드니까 그 단다나케의 전신으로 다나케라는 걸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이유립은 단다나케를 새로 발기하면서 대종교처럼 역사와 교리를 만들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고성인 씨를 씨줄로 삼고 삭주 인근 출신과 대종교와 관련된 독립운동가를 날줄로 삼아서 다나케의 역사를 조작했다라고 이렇게 논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가 이문영은 다나케를 설정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관집의 행장을 살펴보면 개연수는 물론 다나케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유립이 1965년 단다나케, 즉 태백교를 만들던 때까지는 개연수나 다나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개연수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나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립은 1960년대 단다나케를 만들면서 교리와 역사를 창조해냈고, 단다나케의 전신으로 다나케를 설정했다라고 해서 이 장신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의 최근 논리가 뭐냐면 다나케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나케를 부정함으로써 뭐냐면은 개연 선생을 부정을 하고, 이유립 선생이 사기꾼이고 모든 걸 다 설정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단고기 위서론에 있어서도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다나케입니다. 이 다나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나케의 존재가 있어야지만이 개연 선생의 실존이 여기서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나케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이유립 선생의 어떤 발언, 이유립 선생이 했던 어떤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들의 가족사, 이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나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케를 아시나요? 올해가 이제 개연수 선생 순국 100주년입니다. 간도 대학살 100주년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100년 전에는 경신참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11년에 환단고기는 이제 감수자, 편저자, 전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대 단학회장이 바로 이기 선생이고 2대 단학회장이 개연 선생, 그리고 6대 단학회장이 바로 이유립 선생인데 6대 단학회장에서 단단학회 초대 회장으로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단학회 회장 계보를 보면 해학 이기 선생, 개연 선생, 그리고 3대 최시흥,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그리고 6대 이유립 선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중앙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학회에는 이렇게 그 단학 회장이 있고 명예회장이 있고 고문, 간사, 교화사는 이거를 이제 알리러 다니는 교육하는 분이죠. 그리고 간사, 고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에 보면은 이시백 장지연, 그리고 간사는 김효은, 주윤국, 그리고 2대 개연 선생인 고문은 홍범도, 이상용, 그리고 간사에는 이어져서 김효은, 허기호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학회 독립운동은 이제 과거에는 역사 강보 운동을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단학회는 무장 항쟁 그리고 역사 강복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환단고기 초간본 발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답사, 이거는 뭐냐면 역사 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지키는 역사 강복 활동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은 1914년, 15년 이후,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는, 그리고 1920년대 중반까지 뭐냐면은 바로 이런
항일 항쟁, 무장 항쟁을 위주로 한 그런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환단고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동진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그런 어떤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되면서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학 이기 선생을 통해서 이제 단학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해학 이기 선생은 1905년에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이 이기 선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종교의 나철, 그리고 오기호, 홍필주 선생입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산 늑약 체결 무렵에는 항일 운동을 위해서 이분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등방문 등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일왕과 이등방문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었다라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07년에는 이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듭니다. 이 암살단을 만들었으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 상황이고, 고종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감옥에서 빠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 선생은 1906년에 윤효정, 장지연 등과 함께 대한자강회를 조직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강제 해산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20여 편의 그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기 선생이 대한자강회의 그런 어떤 보면은 월보에 보면 여기 이기 선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자강회 월보 편집 편찬위원으로는 장지연, 윤효정, 정운보, 이기 선생, 박은식 선생 이런 분들 10명을 공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 이기 선생, 그리고 일대 단학회장이시고, 그리고 고문에 보면 장지연 선생이 있잖아요. 시일야 방성대곡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도 바로 이 단학회 일기 고문이셨다. 그리고 이기 개연수 선생도 이 자강회 소속이었고, 박은식 선생도 이게 자강회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립 선생의 아버지인 이연보 선생, 여기 이관집 선생이 다른 이름이 이연보입니다. 이연보라고 하고요. 이정보. 예. 그래서 이 해학 유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강회의 개정수와 단학회를 설립하여 민족의 주체 의식을 고취하였다. 해학 이기 선생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개정수는 뭐냐면 이 정자하고 연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개정수로 오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개정수는 개연수다. 그래서 개연수 선생이 바로 이기 선생과 함께 단학회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학회를 결성되는 그런 과정은 처음에 나철, 정운모, 이기 선생이 단군교 중광식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한 거죠. 이기 선생은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 선생은 여기에서 이제 사관이 안 맞아서 단학회를 따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3월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 나철 선생은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그대로 단군교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운모 선생이 그 고집을 해서 정운모 선생은 단군교로 이제 몇 달 뒤에 이렇게 단군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운모 선생의 단군교를 보면, 단군교에서는 이제 천부경을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예로부터. 대종교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교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제 정운모 전집 1, 2, 3권의 편자들은 정운모의 유품 중에서 1913년에 제정한 단군교 종령이라는 게 있어요. 55조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단군교 종령. 여기에 보면 1913년인데 천부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천부경과 각사 진리를 단전에 양정 수련하야라고 하면서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1913년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문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1913년에 천부경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천부경을 만들어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1913년에 천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자신의 그걸로 해서 돌려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913년에 천부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1913년 이전에 천부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식적인 해석이죠. 이건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뭐냐면 환단고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13년에 천부경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전에 천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09년 1월 15일에 단군교 중광식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때에 커버란 잡지를 보면
삼신설과 신시개천과 단군건원, 신시개천이 맞다. 근데 이제 단군건원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핵심적인 귀일점을 찾지 못해서 이때 뭐냐면은 자강 회원들이 개연 선생 그리고 이관집 선생, 김효운 이런 분들이 간곡한 희망에 의해서 이제 단학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학회는 1909년 해학이기 선생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이고 이런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해학이기 선생은 개연수, 이연보, 김효운 등의 간곡한 희망에 의해서 3월 16일, 3월 16일에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분들이 결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결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단학회는 단군교, 대종교와 다르다. 환국, 배달 그리고 조선이 있었고 환인, 환웅, 단군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전부 실존 인물로서 인식을 했는데 단군교는 뭐냐면 환인은 하느님이고 그리고 환웅은 천신이고 그 천신의 아들이 단군이다라고 해서 단군을 실존 인물로 보고 그 외를 신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관과 신관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신시개천이냐 단군개천이냐. 그리고 신관은 뭐냐면 삼신일체 상제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학회고요. 그리고 국조 삼신이 있다. 이제 국조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종교는 뭐냐면 환인, 환웅, 단군이 삼신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학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학회는 1월 1일에 강령을 짓습니다. 제천법원, 경조, 흥방, 홍도, 익중이라고 하는데 이 홍도, 익중이라는 말은 단군세기에 나와요. 단군세기 가륵단군조에 보면 바로 홍도, 익중, 하야, 무일인, 실성이라고 해서 도를 널리 펴서 백성을 이롭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타고난 성을 잃지 않게 한다. 이것이 커바란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학회를 3월 달에 결성을 하고 해학 대종사께서는 절식자진, 이 나라가 이렇게 넘어간 것에 분을 못 이겨서 음식을 끊었다. 그래서 자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월 13일에 자진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해학 대종사를 잃게 됩니다. 일대 단학회장을 잃게 돼서 전국적인 조직을 할 수 없으므로 개연수 그리고 이관집 선생을 비롯한 5, 6인의 성금으로 바로 1909년 대영절 그리고 개천절 10월 3일 마리산 참성단에서 삼신일체 상제를 주벽으로 하고 가운데에 모시고 그리고 황국시조 천재 환인 그리고 환웅천왕 그리고 단군 왕검을 배향하는 천재의식을 맞추면서 단학회 취지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경술련 이후로 특히 서북지방을 근거로 하여서 점차 비밀리에 회세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서북지방이 우리가 말씀하는 이제 평안북도 그리고 sak주, 자강도 이 지역이고요. 그 위쪽에 관전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학이기 선생이 환단고기를 감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학이기 선생이 안타깝게도 이 해학이기 선생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감수를 안 했는데 환단고기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등사본 환단고기가 나왔잖아요. 등사본 환단고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기 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 주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기 선생이 주석하기를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사본 환단고기 지금 1909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등사본 환단고기가 나왔고 그리고 행촌 이암 선생의 저서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백일사의 의하면이죠. 단군세기 태백진운 농상지묘가 있는데 이 태백진운을 태백경이라고 합니다. 태백경을 태백진경이라고 하죠. 그 태백진경에 해학 선생이 주를 달았습니다. 증주, 진교, 태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태백진운에 주를 달았다는 거예요. 환단고기에만 언급이 되고 있는 이 태백진운에 주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학이기 선생이 그때 당시에 환단고기에도 주석을 달았겠구나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태소씨라고 나오는 태소씨는 행촌 이암 선생이고 그 다음에 주라고 써 있죠. 주는 효산자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해학 이기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학 이기 선생이 분명히 감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런 것도 발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범도 선생, 오동진 선생이 이제 제정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최근에 발굴된 건데요. 영상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을 이렇게 홍범도 영상, 신규 발굴 영상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왼쪽이 홍범도 선생. 그래서 우리가 홍범도 선생을 알고 있는데 오른쪽을 저도 보면은 이렇게
삭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른쪽이 최진동 장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에 참여를 했었던,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그 영상에도 나오는 분이 왼쪽이 여운형 선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최운산 장군이라고 해서 최진동의 동생이고요. 바로 봉오동 전투의 어떤 주인공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최운산 장군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운형 선생이 홍범도 장군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운형 선생은 4대 단학회의 고문이었어요. 4대 단학회 이탁, 여운형 이렇게 고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문일 때 여운형 선생이 워낙 유명하니까 간사를 보면 간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원건, 김서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원건, 김서준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해보면 주원건, 김서준은 어디냐면 삭주 지역에서 연통제의 그 지역에 장을 했었던 분입니다. 연통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임시정부가 국내와 간도 지방의 연락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연통제라는 거거든요. 이 연통제의 역할을 해서 연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분이 김서준과 주원건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관정, 이학주, 임시영 이런 분들이 전부 단학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단학회가 초기에는 주로 임시정부의 연통제로서 역할을 했구나, 삭주에서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23년 1월 1일자 독립신문에 보면 1922년 12월 때까지 의연금을 낸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옵니다. 주원건, 아까 나왔죠. 주원건, 그리고 이유왕. 이유왕은 이유립 선생의 사촌형입니다. 사촌형 이유항, 그리고 김태연 단학회원이죠. 그리고 이관정 단학회원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도 보면 단학회원이 있고 쭉 해서 여기에 단학회원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1911년에 이제 그래서 환단고기 30권을 발간하고 환단고기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단학회 활동이 강화가 되고요. 1912년에 광개토대왕 비문을 두 번째 답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술 등본이라고 해서 1898년에 계현 선생과 이관집 선생이 답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동진 선생이 듣고 50금을 주고 1898년 무술년에는 오동진 선생이 50금을 주고 이홍린 선생이 포를 내어 도왔다라고 하는데 이홍린 선생도 그 지역에 있었던 분입니다. 검증이 되죠. 집안연에 가보니까 이덕수, 김효은, 백성건이 있었다. 이덕수 선생이 4대 단학회 회장이지만 이미 1898년에 같이 함께 했었던 분이 바로 이덕수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덕수 선생이 갔던 근거는 뭐냐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덕수 선생도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한 해석을 남겼어요. 대베다 민족사에 보면은 벽산 이덕수 선생의 고역이라고 해서 이 광개토대왕 비문 고증 해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심한 훼손이 심한 게 이면 십행과 삼면 일행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완벽히 복원한 것이 1898년에 그 무술 탁본이 있었기 때문에 138자를 복원하게 되어서 광개토대왕 비문 징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혁혁한 그 공을 단학회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학회를 보면. 그래서 단학회에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단학회 초기 활동에 제천혈맹과 그리고 조선인 십보장이 있었습니다. 제천혈맹은 천재를 지내면서 혈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1914년, 1915년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14년에는 황구단을 철거를 합니다. 우리가 삼신일체 상제님, 황천 상제님께 제를 지내던 그곳을 이제 없애고 조선 경성 철도 호텔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은 1914년에 제천혈맹을 하면서 여기에서 삼신일체 상제님을 주벽으로 해가지고 천재를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행했던 사람이 이관집, 최시흥, 오동진, 김효은, 이덕수, 박응백, 양승우, 이용담, 이태집, 서청산, 백형규 이런 12선인이 있었다. 그래서 삭주에 있는 천마산에서 제천혈맹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제천혈맹을 할 때 천마산 성인당이 있었는데 삼신의 주벽하에 삼조의 신의를 모셨다. 삼신 일체 상제님을 주벽으로 모시고 그리고 삼조 국조, 환인, 환웅, 단군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915년에 제천혈맹을 할 때 이때는
홍범도 장군과 석주 이상용 선생도 이덕수 선생의 소개로 참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4명이 이제 추가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다나케를 이설하고 만주 관전현 홍성납지구 홍성령 산하에 다나케를 이설하고 배달우숙을 열었고 다나케보를 발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는 1915년이냐 또는 18년이냐라고 하는 그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18년에 이상용 마카로 개연 선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오년 1918년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상용, 여준, 이덕수, 개연수 등은 대한군정부 조직을 토의하고 상해로부터 여운형, 김규식 등의 신한 청년당을 중심으로 한 각 방면을 통하여 서로 기밀을 통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석주 이상용, 여준, 이덕수, 개연수 이런 분들이 대한군정부를 토의했다. 그리고 개연 선생은 석주 이상용의 지휘 아래에 들어가서 이 설어 군정서에서 참에게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어 군정서는 1920년대 말에 있었던 군 정부라고 했었는데 임시정부가 생기니까 정부라는 말을 서자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설어 군정서, 북로 군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어 군정서가 되고요. 이 설어 군정서는 다나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독판부 독판 이상용, 부독판 여준 아까 보셨죠. 그리고 정무청장 이탁, 참모부장 김동삼 이런 분들이 전부 다나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케 간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어군정서는 다나케와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나케 본부는 남만주의 관전현 홍성납자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이 삭주잖아요. 삭주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관전현입니다. 이 관전현 많이 들어보시죠? 이 관전현인데 홍성납자가 있다. 홍석, 우리가 홍산문화 하잖아요. 홍석한 빨간 돌이죠. 그래서 이러한 빨간 돌이 있는 홍성납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10보장 1919년 3월 16일에 이 조선인 10보장은 3.1운동 이후에 여기서 3.1운동 대회를 한 거예요. 3월 16일 다나케에서는 남만주 관전현 아까 그 홍성납자에 1550여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조선인의 10보장을 결정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인 10보장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거기에 보시면은 환웅천왕으로 나옵니다. 환웅천왕님이 처음 태백산의 청강하오신 목적과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0번을 보면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성지 백두산을 향해서 연표문을 외우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10보장에 참여한 분이 이상용, 개연수, 홍범도, 신채호, 이탁, 최시흥, 오동진, 이관집, 이덕수, 김용훈, 평강열, 양승우 이와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혈맹과 조선인 10보장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둘 다 참여한 분들이 한 20여 명이 되고요. 그리고 제천혈맹과 조선인 10보장에 한 번만 참여한 명단이 또 한 다 합해서 그걸 다 합하면 또 35명이 됩니다. 이 35명의 명단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국 훈장을 이게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62년에 인정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이일입선생 사후에 인정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천혈맹과 조선인 10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의 명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북도 대부분 그리고 삭주를 거점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이 다수였다. 천마산대, 광복군 총영, 설어군정서, 남만주, 서간도에서 주로 활동한 분들이었고 삭주군을 이제 민족대백과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삭주군의 독립운동이 나옵니다. 이 군을 무대로 한 무장독립단의 활약은 김태현, 박응백, 이덕수, 최석순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나케입니다. 다나케. 그러니까 삭주군에 있어서의 무장항쟁은 거의 이제 다나케의 무장항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일입 사후에 독립운동 서원받은 이가 35명 중에 9명이 된다. 그래서 제천혈맹 10보장 독립운동의 명단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데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 후에 최시흥을 중심으로 한 천마산대를 조직하여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였고 설어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독립단 등의 무장독립운동의 일원으로 다나케가 참여를 하였다라고 이제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나케는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를 이런 명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서론자들은 이일입 선생이 다나케라는 가상의 단체를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나케를 증언한 오복록 지사가 있습니다. 오복록 지사는 공훈전자 사료관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복록 이렇게 나오죠. 이명은 오세창이고요. 평안북도에 사셨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오복록의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기적적이게도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1981년에 돌아가셨던 분이고요. 1918년에 천마산대에 입대하여 1924년에 이 천마산대가 해체될 때까지 일본 관원을 습격한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성과를 오렸으며 밀정을 생포하는 등 무력으로서 투쟁하는 한편 군자금 모집에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것이 천마산대의 활동입니다. 천마산대의 활동은 무기 노획, 일본 관원 습격, 그 다음에 밀정을 생포하거나 밀정을 잡아 죽이거나 그다음에 군자금 모집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천마산대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죠. 이 평안북도에 보면은 천마군이 있습니다. 이 천마군의 위쪽에 보면 천마산이 있고요. 이 천마산 위쪽에 보면은 삭주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마군, 천마산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마군이 있고 위에 삭주군이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 남만주에 관전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마산대에 활동이 있는데요. 1920년 3월부터 군율이 매우 엄격했다. 최시흥, 최지풍, 박응백, 박영찬, 최현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데 다나케 회원이 다수죠. 최대 20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마산대가 1919년에도 130명이 운집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무기 구입, 군자금 활동, 밀정 처단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 초까지 국내를 기점으로 한 무장투쟁 단체 가운데 천마산대는 가장 혁혁한 게릴라 전을 전개한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어떤 국내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들 외부로 나가서 간도로 나가고 연해주로 나가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국내로 진입해서 국내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3대 단학회장인 최시흥 장군이 그런 활동의 주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최시흥 장군은 만주로 3.1운동 이후에 만주로 넘어가 유아원 삼원보에서 이제 수명의 노동자와 함께 하얼빈으로 가서 노동병에 가입을 하고 활동하다가 1919년 12월에 압록강을 건너서 귀국했다. 그래서 천마산대를 1920년 3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최시흥 장군이 만주 관전현에서 1919년 12월에 오동진 장군의 광복단에 가입을 합니다. 이 오동진 장군하고 만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나케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복록 지사가 삭주 군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66명의 천마산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쭉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러 사람 어디 출신이고 무슨 활동을 했다. 그리고 2사람 정도는 변절했다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66명을 증언을 했는데 1977년 4월에 천마산대 대원의 이름과 활동을 기록하여 삭주 군지에 실었습니다. 생생한 증언이죠. 그래서 이 66명 중에서 28명 정도는 활동 내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부 이렇게 어디 나와 있죠? 우리 제천혈맹은 62페이지,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6페이지를 보시면 오복록 지사가 다나케의 존재를 증언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66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시흥과 최시찬입니다. 최시흥은 뭐라고 써 있냐면 다나케 3대 회장이라고 이렇게 정명을 해놨어요. 최시흥은 바로 천마산대의 대장인데 다나케 3대 회장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최시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령장의 아우다, 최시흥의 동생이다. 무계급 대원으로 종군하며 다나케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라고 해서 이 다나케라는 것이 나오는 게 2명이 있어요. 최시흥, 최시찬입니다. 자, 그래서 최시흥 장군은 워낙 유명하니까 빼고 이 다나케의 3대 회장이고 최시찬이 다나케의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라고 하는데 최시찬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자주 쓰시죠. 여기 딱 검색을 해보니까 2개가 나와요. 최시찬은 승정원 일기 이건 아니죠. 그리고 최시찬의 근현대 인물 자료가 나옵니다. 이 근현대 인물 자료를 펴보니까 최시찬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최시찬은 1929년 5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수행했다. 1922년에 대한통일부 산업부원이었고 1923년에 군자금을 징수했다라고 해서 용의 조선인 명부에 나와요.
용의자 있죠. 조선인 명부다라고 해서 조선 통독부에서 만든 명부죠. 거기 보면 최시찬을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명. 다른 이름이 뭐냐? 최오산. 왜냐하면 최시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데는 검색이 안 돼요.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명이 나오기 때문에 최오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오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최시흥 장군은 그때 당시에 그 현상금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걸린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동생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고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활동은 최오산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최오산으로 활동하면은 검색을 해보면 18건이 나와요. 어디서? 공훈전자 사료관에서 18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3년에 있었던 사건. 독립단 16명이 모두 장총을 가지고 평북 희천군에 있는 곳에 나타나서 주재소를 습격하여 경관들을 죽이고 주재소를 불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천마사령관 최시흥의 부하로 나옵니다. 최시흥의 부하 최오산이 거느린 광복군이었으나 이들과 함께 했던 동네 사람들 5, 60명을 취조해가지고 결국 28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8명 중에서 25명의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유공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공자가 됐지만 최오산은 여기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공자가 못 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오복록 지사가 최시흥의 동생이 최시찬이다 이걸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최시흥의 부하는 최오산이고 이 최오산이라는 분이 최시찬이며 최시흥의 동생이라는 것을 이제야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최시찬이라는 사람이 단학회에 재정 보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예. 자,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서 오복록 지사는 단학회를 증언했다. 천마산대 최시흥 장군이 3대 회장임을 알고 있었고 동생 최시찬이 단학회를 돕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3대 회장이라는 건 뭡니까? 1대, 2대 단학회 회장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학회라는 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증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복록 지사가 증명을 했는데 66명 중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유암이라고 써있죠. 삭주군 출신 나이가 어려서 천마산대에 대만주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이유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유립의 오기가 되겠습니다. 이유립의 오기죠. 그래서 14세 때 이유립 선생이 천마산대 소년통신원으로 뽑혀서 전봉천과 함께 통신연락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립 선생의 증언은 맞다라고 하는 것도 이 오복록 지사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10대들이 14세 소년을 포함한 10대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독립운동군에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다. 그래서 단학회 독립운동을 증언한 사람은 이유립 선생. 근데 이유립 선생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오복록 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복록 지사도 단학회는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증명은 이유립의 사촌 형, 바로 이유황 선생입니다. 이유황. 자, 이유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이문영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립과 혈연이 있었다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스스로 증언하여 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대해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유황이라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인데 그러면은 이유립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얘기했죠. 그거 뭐 모르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유립의 사촌 형입니다. 사촌 형 이유황 선생. 이관집 선생의 아들이 이유립이고 이관집 선생의 동생이 이태집이고 이태집 선생의 그 아들이 이유황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황 선생이 1990년이 되어서야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뭐 유공자가 될지 뭐 이유립 선생이 몰랐던 거죠. 그거는 당연히 모르면서도 이유황 선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독립신문의 1923년 1월 1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단학회원과 함께 이유황 선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유황 선생이 이렇게 5대의 간사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학회는 그래서 중앙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방 조직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지방 조직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평북 지역에 보면은 뭐 이런 쭉 있고요. 이걸 쭉 보시면은 이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단학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이제 서북 지역이라고 했는데 삭주,
그리고 강계라고 되어 있는 건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북 지역하고 지금은 자강도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관전현 이런 곳이 위주로 해가지고 단학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관전현이고요. 요 아래쪽 관전현 아래쪽으로 보면 평안북도가 있고 자강도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자강도란 이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북도라고 썼습니다. 평안북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벽동군에는 공정주 이게 이제 지역 회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부장이 있는 것처럼 이 벽동군의 공정주, 삭주군의 이봉우, 창성군의 신찬정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강도 요 위쪽 붙어 있는 데인데 이게 따로 떼서 이렇게 보여지면은 자강도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분회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회장이 있고 또 총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강도라고 하는 지역만 보면요, 자강도에 보면 하나, 둘, 셋, 뭐 네 분의 분회장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1949년에 북한이 행정구역을 개편하여서 자강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잡지나 이런 데 보면은 해방전 단학회 시절의 조직도로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강도라고 해놓지를 않았어요. 자강도라고 해놓지 않고 그냥 평안북도에 뭐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1949년 이전에 어떤 그런 조직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자강도 지역을 보면 희천 분회장, 강계 분회장, 자성 분회장이 나오는데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도 있습니다. 나창원 선생. 나창원이라는 분이 희천 분회장이었어요. 근데 평북 희천시 분회장 나창원 이분도 이제 유명한 그런 독립운동가이고요. 뭐 이렇게 다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강계 분회장 이항봉, 강만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항봉은 설호군정서에 입대를 했고 강만년은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군에 연락한 혐의로 피살 순국하였다. 뭐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낙주 강계 지역이다, 뭐 김낙주 강계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검증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독립단 출신이 있는데요. 대한독립단은 4월 15일에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강도 출신의 궁인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 이 대한독립단의 부총재가 백삼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삼규라는 분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백삼규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백관목 선생의 아들이죠. 백관목 선생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단학회의 지부 회장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북간도는 보통 대종교의 독립운동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간도는 단학회의 사상적 기반을 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학계에서는 뭐 단학회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동진 장군의 대한광복군 총영이 있는데요. 대한광복군 총영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1920년 4월에 무장독립군 통합을 추진했다. 거기서 총영장으로 오동진 장군이 이렇게 총영장이 됩니다. 관전현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천마산대였는데 이게 천마별영장으로 해서 광복군 총영의 구성 속에 최시영 장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활동을 했던 겁니다. 초반에도 이렇게 함께 계획을 하고 최시영 장군이 들어와서 천마산대를 구성을 하고 천마산대에서 뭐냐면은 이 재정을 확보를 하면 광복군 총영으로 보내주고 나중에는 이제 초토화 작전을 펴니까 천마산대가 삭주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광복군 총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의 그 별파를 이룬 거예요. 천마산 벼령대 대장이 최시영 장군이다. 최시영의 고민을 들은 오동진은 이상용과 이덕수 등과 상의한 후에 독립단을 광복군 천마산 벼령대로 확대 재편했다. 최시영은 벼령대 대장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해서 전부 단학회 간부로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천마산대 군자금은 광복군 총영으로 전달되었다. 근데 1920년대 되니까 천마산대 본부를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군이 삭주까지 막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관전현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7월 달에 이렇게 돼서 뭐냐면 다 만주로 이동을 하잖아요. 만주로 이동하고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영으로 합류를 하는데 그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겠죠. 이런 과정에서 계현 선생이 암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천마산대는 나중에는 마지막으로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되는 참의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 만주에 거주하는 참의부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임시정부 연통제, 대한독립단원, 천마산대, 광복군 총영, 설호군정서, 육군 주만 참의부가 바로 이런 단학회가 활동을 한
그런 어떤 주요 부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의숙이 있고요. 배달촌 뭐 이런 배달 의숙이 있는데요. 이 배달 의숙은 관전현의 어느 부분, 뭐 이 부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배달 의숙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오동진은 석주 이상용과 함께 자금을 출연하여 민족학교 배달 의숙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학 해보를 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오동진, 계현수, 최시흥 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립 선생도 가르침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계현 선생의 피살, 이게 음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양력일 수도 있는데요. 음력 8월 15일 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계현 선생은 만주에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사망 피살, 그리고 79년에는 홍성 납자에서 밀정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밀정 감영극이 이제 실존 인물이라는 것들이 나왔죠. 예, 쭉 나왔습니다. 보조원 감영극이라고 해서 독립신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27일자 독립신문에는 그중 악독한 자가 감영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악독한 자는 감영극으로 밀정 감영극을 이렇게 그 뒤에 한 달 뒤에는 미국에 있는 신한민보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 밀정 감영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보면은 물품을 탈취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를 불태우고 다시 찾아와서 7, 8명이 찾아와가지고 부인을 난타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다음 년에 찾아와서 가옥까지 방화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이 밀정 감영극과 밀정의 무리들이 어떤 잔혹한 일들을 자행했는가, 이게 계현 선생으로 그대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했던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명창하입니다. 다나케 회원이에요. 명창하 이렇게 검색하면 다나케 회원입니다. 다나케 간부입니다. 다나케 간부. 그러니까 이 그 밀정 감영극이 다나케 간부의 집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부인을 난타하고 가옥을 불태우고 이런 짓을 했는데 분명히 계현 선생에도 이렇게 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동 지역 분해에 있었던 총무가 바로 이 명창하라고 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립 선생이 증언을 했던 위순사 감독 감영극이 이렇게 밀정들을 홍성 납자에 보내서 운초 선생을 암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황 증거로 볼 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립 선생이 이렇게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이덕수, 5대 이용남, 그리고 6대, 그리고 이용남 선생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최장기 감옥에 있다가 해방 이후에 20년 복역 중에 45년 광복을 맞이해서 추록한 다음에 5대 단학회장이 되고 이용남 주재로 또 천마산 제천대회가 열리고 단학회 기간지 태극의 주관으로 이유립 선생이 임명이 되면서 그리고 6대 단학회장이 이유립 선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유립 선생의 대일 항쟁기의 독립운동과 계현 선생에 대한 증언, 그리고 함께했던 부친 이관십 선생에 대한 기술 등도 자연스러운 자신과 가족사, 주변사에 대한 진솔한 고백일 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단학회를 기획했다, 설정했다, 그리고 이립 선생이 계현수라는 가상인물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된 것을 지금 그런 이문영이라든지 장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문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학회에 대해서 알고 단학회의 그런 100명이 넘는 그리고 5만 명이 되는 독립 운동가들의 그런 공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단고기를 만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학회가 단단학회가 되고 그것은 환단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단학회의 어떤 이상과 꿈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